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아침 식사 하고 계신가요? 2022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아침 식사 결식률이 35%에 육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침 식사는 여러 건강상 이점이 있어서 추천하는 식생활 습관 중 하나입니다. 물론 수년 이상 아침 식사를 안 하셨어도 특별히 건강에 문제가 없거나 아침 식사를 하시면 속이 불편하신 분들은 굳이 아침 식사를 하실 필요는 없지만, 오늘은 부담 없이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식사 노하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아침에 일어나셔서 물을 한 잔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침 물 한 잔의 건강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자는 동안 땀, 호흡 등으로 소모된 수분을 보충해 줍니다. 또 자는 동안 점도가 높아진 혈액을 묽게 만들어서 아침에 잘 발생하는 심근경색, 뇌경색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혈액과 림프액의 양을 늘려서 몸속 노폐물을 원활히 배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연구에 따르면 약 500ml의 물을 마시면 신진대사율은 30%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대사기능 저하, 위장장애, 변비, 담석증, 피부 건조증, 면역기능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아침 물 한 잔이 혈액순환이나 면역력 유지, 노화 예방 등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마신 물은 좀 더 효율적인 소화를 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하는데요. 위 대장 반사를 통해서 장운동을 활성화시켜서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느끼는 것은 섭취한 음식의 밀어내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위에 음식물이 도달하면 위와 장에 연결되어 있는 신경을 통해 바로 변이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물 한 잔을 마시면 자는 동안 식도로 역류한 위산을 씻어낼 수 있고, 또한 치아에 붙어있는 산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7, 8시간 수면 동안 위산은 식도를 거쳐 입속으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요. 꽉 담은 입속에는 각종 세균이 증식합니다. 위와 입속에 위산이나 세균이 많은 상태에서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아침 공복에 섭취할 경우 효과가 감소할 수 있어서 이를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아침 식사 전 물 섭취는 포만감을 느끼게 해서 하루 전체 칼로리 섭취량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다만 적당히 차거나 미지근한 물을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아주 찬 물을 드시면 자율신경계의 급작스러운 자극으로 인해서 드물지만 부정맥 등 심장 이상이 발생할 수 있고,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체온이 떨어지고 소화액의 분비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분 섭취가 체중 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문을 한편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서는 수분 부족 시 지방세포에서 인슐린 저항성 증가, 아디포넥틴 감소, 중성지방 합성 증가 등이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디포넥틴은 지방세포에서 분비되어서 근육, 간, 혈관과 같은 말초 조직에서 인슐린 작용을 향상시키고 지방산 축적을 억제하며 에너지 사용을 증가시켜서 혈당을 소비하도록 돕는 호르몬의 일종입니다. 일반적인 세포에서도 수분이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 증가, 에너지 생성 감소, 그리고 근육 피로를 유발하는 젖산의 생성이 증가하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침 물 한 잔이 식사량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식사 전 물을 마신 그룹이 마시지 않은 그룹보다 아침 식사 시 약 13% 적은 에너지를 섭취했습니다. 이를 하루 전체 식사로 확대를 하면 물의 섭취가 체중 조절 방법으로 효과적임을 알 수 있죠. 건강한 아침 식사 두 번째 조건은 고단백 아침 식사입니다. 근육이 우리 건강에 필수적임은 다 알고 계시죠? 네, 근육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고연령자의 경우에는 근감소증의 예방을 위해서 식사 때마다 양질의 단백질이 포함된 그런 식단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저녁 식사에 단백질 비율이 높은데요. 탄수화물 비율이 높은 아침 식사 때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식이단백질 분배와 근육 합성에 관한 논문에서는 하루 3끼에 걸쳐 균등하게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저녁에 단백질 섭취를 집중하는 것보다 24시간 근육 단백질 합성을 더 효과적으로 촉진한다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연구 결과 균등한 단백질 분포를 가진 식단은 이 특정 식사에 집중된 단백질 분포를 가진 식단에 비해서 24시간 동안 근육 단백질 합성률이 25%가량 높았습니다. 일본의 연구에서는 아침에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의 근육량이 더 많았다는 결과가 있었고, 추가적인 효과로 근력까지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일반적으로 아침 식사 때 단백질 섭취량은 평균 15g 정도로 저녁 때 섭취량인 약 28g보다 적다면서 아침 식사나 간식 때에 더 많은 단백질을 섭취할 것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단백 아침 식사와 식욕, 호르몬, 신경신호 등에 관한 연구에서는 고단백 아침 식사가 일반적인 아침 식사나 아침을 거르는 것에 비해서 포만감을 증가시키고 굶주림을 줄이며 저녁에 고지방 음식을 덜 먹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아침 식사를 건너뛰는 것은 과식, 체중 증가, 비만과 강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식욕자극 호르몬인 그렐린의 분비와도 관련성이 있는데, 고단백 아침 식사는
그렐린 분비를 더 많이 감소시키고 음식의 위 배출 속도를 느리게 해서 포만감을 오랫동안 느끼게 합니다. 그림에서 흰색 막대는 아침을 거르는 그룹, 회색은 일반적인 아침 식사 그룹, 검은색은 고단백 아침 식사 그룹인데요. 고단백 그룹에서 그렐린의 분비가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단백 아침 식사는 혈당 관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 시에는 혈당이 낮은 상태이고 이때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겠죠. 아침에는 고체 형태라서 천천히 씹어 먹을 수 있고 단백질, 식이섬유가 포함된 식사가 좋고요. 혈당 관리를 위해서 채소 위주의 샐러드, 삶은 달걀, 묵지 않은 요거트, 견과류 등을 추천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침에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면 혈당이 적게 상승하고 하루 종일 낮은 혈당 수준을 유지하면서 인슐린 분비도 감소하기 때문에 지방의 체내 축적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아침을 위한 영양 관리로 프로바이오틱스의 섭취도 추천드립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원활한 배변 활동 등 소화기관의 건강, 그리고 면역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소로 알려져 있는데 그 외에도 최근에는 대사증후군의 개선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 프로바이오틱스와 그 증식인자인 프리바이오틱스를 함께 투여한 신바이오틱 그룹에서 체중, BMI, 공복 혈당, 인슐린 저항성, 그리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GLP-1과 포만감을 뇌로 전달하는 PYY의 수치가 유의미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신바이오틱 보충제가 대사증후군 환자의 건강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장은 생리적으로 다른 신체 조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뇌와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를 장뇌축이라고 합니다. 장 건강과 두뇌의 기능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인데요. 스트레스, 인지기능, 감정 변화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장 건강 상태가 양호해야 두뇌의 기능에도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장과 두뇌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 활동들이 활발합니다. 좋은 장 건강 상태가 알츠하이머 환자의 인지기능 개선이나 우울증의 증상 개선 등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들도 발표되었는데요. 2018년 일본의 연구는 치매 환자의 장 속에 특정 유익균이 일반인에 비해 적다는 사실을 밝혔고 2019년 벨기에의 연구에서는 우울증 환자는 염증성 장 질환인 크론병을 잘 일으키는 세균이 다량 검출되었고 반면에 염증을 개선하고 기분을 좋아지게 하는 뇌속 물질 도파민을 생산하는 유익균 2종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앞에서 언급드렸던 단백질과 관련해서 프로바이오틱스의 보충이 식물성 단백질의 아미노산 흡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데요. 근육 합성의 개시 역할을 하는 BCAA, 즉 가지사슬 아미노산과 그 외의 필수 아미노산의 흡수를 증가시킵니다. 단백질은 소화가 더딘 영양소이기 때문에 섭취 시 소화불량과 배가 더부룩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산균을 함께 섭취하면 유산균이 단백질 소화 요소를 활성화해서 단백질 흡수를 향상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는 프로바이오틱스의 잠재적 이점으로 학계에서는 근육 건강이 중요한 아미노산의 소화와 흡수를 개선하는 중요한 영양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의 섭취 시간대에 관해서는 아직 정리된 연구 결과들이 없이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유익균이 위산이나 담즙산에 약하지만 내산성이나 장 정착력이 강화된 균주들은 특별히 주의할 점이 없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아침을 위한 영양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물 한 잔과 단백질,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로 건강한 하루를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